늦은 나이에 만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전세 3억 원에 마련했고 총각 때 혼자 살면서 쓰던 물건들을 신혼 살림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예단비 300만 원을 보낼 건데 얼마를 돌려줄 거냐고 따지더군요. 솔직히 많은 부분을 아내를 위해 배려했는데 예단비를 돌려주지 않을까 봐 따져 묻는 아내가 이해도 안 됐고 크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외국에 사는 오빠가 결혼식 날 참석할 수 없다며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에는 부케를 받기로 한 친한 친구가 그날이 힘들다며 날짜를 또 변경했습니다. 어른들도 모시는 결혼식을 아내의 개인적인 이유로 자꾸 변경하는 모습에 저희는 다투었는데요. 화가 난 아내는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서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파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며칠 뒤 아내가 용서를 구했고 양가 어른들이 저를 설득해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신행여행지에서는 급한 업무상 제가 연락을 받고 있었는데 아내는 누구인지 여자는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직장에서 온 전화라고 확인시켜주는 일도 있었죠. 결혼식에 와준 친구들에게 답례 식사를 대접했는데 아내는 친구들이 아닐 거라며 바람핀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사촌 누나와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자 목소리를 듣고는 저를 의심해 사촌 누나와 직접 통화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저를 믿지 못했고 아내의 의부증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번 달 말까지 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 모르게 제가 혼자 마련했던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중도금으로 해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또 저도 모르게 구청에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전까지 잦은 불화가 있으셨군요. 지금 보니까 아내하고 성격 차이도 있지만 의부증으로 인해서 자주 다퉜던 것 같습니다. 최지연 변호사님. 네,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가 생기기도 했었지만 이제 결혼식 이후에는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무턱대고 의심하는 의부증을 보여서 그게 결정적으로 둘 사이에 다툼의 원인이 돼서 남편이 이걸 못 참고 집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연처럼 상대방의 의처증이나 이제 의부증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은 자신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단지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관심이 많고 이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네. 이게 왜 의처증, 의부증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신의 증상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의처증, 의부증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혼 소재기가 됐어도 상대방은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혼을 기각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은 이제 망상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병인데 사실 이분들은 자신이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을 이제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네. 오히려 내가 왜 이혼 소송을 당해야 되고 또 왜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사연자가 보니까 이제 집을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온 이후에 아내 행동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집을 나간 사이에 남편 몰래 전세보증을 빼서 그걸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남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혼인신고까지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부부 간의 신뢰를 굉장히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남편이 이제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간 이후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혼 파기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그런데도 이제 아내는 남편의 의사를 묵살하고 남편이 이제 혼인 당시 마련한 전세 보증금을 남편 몰래 빼서 이걸로 아내 명의 아파트를 매수했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남편 몰래 일방적으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아내의 일련의 행동들은 이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사연에서는 이제 아파트 명의자가 아내인지 남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명의자가 남편이었다면 네. 아내가 한 행동은 이제 사무소 위조까지 해당하는 이제 범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부부간의 신뢰를 많이 훼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혼인신고가 남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건데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무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혼인 신고가 돼서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론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론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과 혼인 취소 소송, 이혼 소송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혼인 관계는 이제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요. 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아니면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말하는 혼인에 대한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데요. 네.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아내에게 이미 문자로 통보를 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짐 정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했다면 이때 이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사실혼 파기가 통보돼서 종료됐는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사연자가 아내한테 문자로 이제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고 또 아내 또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에 관한 의사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사연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혼 파탄이 된 데에는 지금 아내 책임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사연자에 대한 아내의 잦은 의심으로 사연자를 괴롭힌 점이나 또 이제 부부간의 신뢰를 손상케 한 아내가 사연자 의사에 반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사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해서 또 좀 잘 입증을 하셔서 위자료 청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은 어떨까요?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아내가 이제 사연자 몰래 매수한 그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데요. 사연자와 아내의 사실혼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서 사연자가 아내보다 월등히 많은 금원을 투입을 했고 또 그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사연자가 혼인 전부터 모았던 약 4억 원이나 되는 전세 보증금이 그 토대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연자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사연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아내가 사연자에게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아내가 이제 명의도 막 이렇게 바꿔버리고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은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되시는 경우에는 빨리 이 아파트에서 가압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조금 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최지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킨입니다. Can't Stop Now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